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프닝 듣자마자 제이비의 목소리를 걱정해 주시는 문자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셨냐면. 왜 제 목소리가 어떤데요? 약간 감기 걸린 것처럼 들리셨나 봐요. 촌철님들 듣기에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었나? 비염. 예, 좀 제가 비염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러다 전 국민이 알게 될 것 같다는 제이비의 비염을. 의료 기록이 너무 상세하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해거름님이 피곤해. 저도요. 아침 인사로 남겨주셨는데 그죠? 저도 제 마음 같아서 픽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간혜님은 종배님과 시중 식구들과 하루 루틴 시작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시선 집중 또 줄임말이 시중입니까? 네. 고려 때 최고 관직이 시중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관료였는데요? 문화 시중 이런 거 사극 안 봤어요? 사극 보면 다 나와 좀 봐 좀. 저의 지식이 짧은 게 너무 티가 났네요. 네. 전춘호님이 미니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더마카님 안녕하세요. 어제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신 막 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가.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대신 욕해드립니다. 이런 코너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긴 했잖아요. 아니 지상파만 아니면 제가 볼 땐 히트 쳐요. 아니 뭐 요즘 뭐 사이다 애호증이 거의 너무 심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다에서 더 나아가면 대신 욕해드립니다 하면 제가 볼 땐 유료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저보다는 제이비가 더 찰지게 잘할 수 있거든요. 저 진짜 욕 잘해요. 그러니까요. 지상파라 그러니까 저기 그 본색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잘해요. 그 영어 황산벌이라고 보셨습니까? 좀 문화생활 좀 하세요. 문화생활 좀. 이준익 감독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 찰진 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도 좀 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걸 할까 봐요. 그럼 조회수 폭발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죠.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대신 욕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6대전 괜찮죠. 그러니까. 6대전.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욕대전. 그렇죠. 욕대전이죠. 네, 벵고르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그러신가 막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 뉴스랑 함께 막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천안에서 박복현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김종배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아침. 현재 이곳은 경치가 최고인 충남 삽교천입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로 인해 저 멀리 서해대교가 보일랑 말랑한데요. 시선 집중은 늘 그러하듯이 오늘도 답답한 속마음을 확 뚫어주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노력의 마음을 담아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최근 환경부에서 법무에 근무하는 3명의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어제 공지를 돌렸는데요.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기자님들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고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전에 과감한 인사 조치 뭐 이런 주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뭐 쟁점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결정을 당부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은 겁니까? 정치에서 찾은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법에서 찾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전 정권을 때리는 현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때리기가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사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무서워서 고위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파다하게 사실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지부동의 근본 원인이라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뀔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최강의 논리는 생존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희경 님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늘공 뭐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차관들과 오찬에서 카르텔을 언급을 했어요. 요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게 토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파심에 한마디만 얹겠는데요. 가차없이 싸우기 위해서는 등잔 밑부터 매의 눈으로 살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권 카르텔의 원형이자 전형은 인허가를 둘러싼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관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된 꾼입니다. 관과 꾼의 이권 카르텔이 가장 전형적인 카르텔입니다. 특히 권력을 등에 업은 꾼이 알아서 기는 관을 만나면 이권 카르텔은 활짝 만개하게 됩니다. 결국 이권 카르텔의 핵심은 행정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이 점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왜 강조하는지는 아마 우리 촌철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등잔 밑을 일부러 안 비추는 행정을 때리기 위해서 있는 게 뭡니까? 사정 권력입니다. 이 사정 권력이 근데 전관들과 카르텔을 형성해 온 게 우리의 흑역사 아닙니까? 근데 사정 권력 역시 행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권 카르텔 잡으려면 행정부부터 살펴라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의 눈으로 살펴라라고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의 눈으로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쿄 전력은 지난달 30일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 최종 점검까지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다. 남은 건 방류 택일만 남아있다.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기시다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초재기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이게 참 요상합니다. 요상하다고요?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 임박한 해수욕 시즌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권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열린여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지금 처리된 오염수는 마셔도 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산시장 수조물까지 맛보는 판에 일본 열린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으니 뜨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셔도 될 정도로 인체 해가 없다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일부 정치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임박한 해수욕처럼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마셔도 된다는 판에? 그러니까 뜨악하고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민변은 헌법 소원을 낸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눈길을 끄는 게 헌법 소원의 내용인데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니까 좀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안 해서 헌법 위반이니까 심판해 주세요. 이런 취지의 헌법 소원이라는 겁니다. 어허. 전문 용어로 부작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지금 이거에 대한 헌법 소원이라는 건데 일본의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독자적 안정성 평가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 하고 있는 거가 문제니까 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런 지금 그 청구가 된다라는 건데 결국 민변의 헌법 소원은 뭐냐?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지겠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한 거가 아니라 안 한 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취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춘철님들도 결과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게 지금 내막인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인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가 들어갔다고요? 그 이제 청구인은 아니고 고래 경자죠. 청구경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럼 고래 대리인은 누가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할 게 아니라 뭐 고래도 결국은 생명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태계, 바다에 사는 생태계에도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대표해서 이제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여론의 환기와 이제 그 이목 집중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래도 포함을 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당정이요.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기간의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가 될 거다라고 아주 공언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에 스가 요시히데 등과 만나서 후쿠시마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고 이게 국내에서 파문이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수산물 그 수입 해제 그러니까 금지 해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그거고 지금 뭐 맥락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본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은 금지될 거다. 그럼 일단 첫째,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한다라는 지표가 뭐냐? 그때 여론조사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떠나서 일본 입장에서 아니 위험성이 없으면 그 수입 금지 해제해야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만약에 치고 나오면 그때 어떡할 건데요? 네? 그것이 말 그대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수입 금지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론 살펴가면서 수입 금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치고 나오면 그때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히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도 여기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한편으로는. 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올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성일종 의원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에 양당 입회 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 실시하자. 과학적으로. 7개월 뒤에요? 그러면 그 해류상 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뭐 4, 5개월 후면 온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요. 4, 5개월 뒤에 온다고 하는 게 거죠. 괴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7개월 뒤에는 그럼 왜? 그런 불신을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게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하는 쪽에서는 4, 5개월 뒤에 온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그렇다 치고 그 시점에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취지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됐습니다. 무슨 어쨌든 가장 관심은 기시다가 언제 방류 시점을 잡을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KBS ETV를 성토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KBS E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상식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이러한 KBS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이 낸 수신료가 허투루 쓰이게 해서는 안 됨에도 KBS는 이를 모두 짓밟고 자신들의 이속 차리기에 바빴습니다.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KBS에 경고합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51%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KBS의 나태함을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넘어서 수신료 폐지까지 거론하는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ETV를 민영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민영화 시나리오는 사실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와 동시에 나왔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수천억의 재원이 줄어드는 반에 KBS가 1TV와 함께 2TV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이걸 빌미로 2TV 민영화, 매각, 민영화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YTN 매각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ETV를 바로 분리해서 민영화한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판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줄 그어야 하는 단어가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폐지입니다. 폐지. 민영화라는 얘기는 일체 안 나오잖아요. 폐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단어는 민영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ETV는 일단 폐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파수는 살아있고 언제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른바 단계적 처리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적 요건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1TV 제어가 기관과 2TV 제어가 기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TV의 재허가만 안 내주는 건 행정상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건 뭡니까? 시간을 번다? 뭐 이런 요인과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더 다른 요인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KBS 구성원이 지금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1TV 소속이 따로 있고 2TV 소속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민영화에 들어간다면 구성원을 어떻게 쪼갤지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폐지 후에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 한번 이렇게 짜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BS에서는 ETV가 나중에 뭐 민영화 되든 말든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하는 것으로 내부 정리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법이 되게 심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접근법은 심플한데 이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영향이 엄청나서 그것을 저해서 지금 저런 기조회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뜻은? 계속 직진할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토부가 어제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어요. 5일에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센터와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6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 남종면 주민자치센터와 양평군 강상면 강상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지난달 21일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어제 취소를 한 겁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노선 종점 변경 논란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은 종점 변경은 없던 일로 귀착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기자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보고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 하고 즉각 원점 재검토하라고 바로 지시를 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내부에 지시하기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국회에 나와서 재검토 이야기를 한 게 지난달 29일이었어요. 네. 그럼 최소한 28일 전에는 받고 원점 재검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왜 굼떠가지고 어제에서의 그 설명의 취소 발표를 왜 어제에서나 했을까요? 바로 할 수 있었잖아요. 장관이 원점 재검토 지시하라고 했으면 설명이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보고 그럼 지난주에라도 얼마든지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 저는 왜 그게 좀 그랬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환기차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